안녕하십니까. 2024년 3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어젯밤 비명계가 무더기로 경선에서 패배했다 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그 중에서도 그 경기 수원정의 박광원 의원, 지금 원내대표의 직전 원내대표죠.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원내대표입니다. 그 가결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를 그만두었죠. 자, 그런데 그 사람이 경선에서 졌습니다. 그것도 누구한테 졌느냐? 정치권에는 알려지지 않은, 물론 민주당 언저리에서는 좀 알려졌다고 하더군요.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. 그런 사람한테 패배했다.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경쟁자는 김준혁 한신대 부교수라는 사람인데, 뭐 정치권에 저도 처음 들어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,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점은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하위 20%에 포함돼서 20% 감산을 받았다.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. 20% 감산.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거든요. 자, 직전의 원내대표가 20% 감산을 받는 의정활동 하위 평가자에 들어갔다. 이게 우선 이해가 되십니까? 도대체 시스템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, 그 시스템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만든 건데 결국은 비명계한테 뭔가 불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.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고,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요, 왜 가장 모범적 활동, 의정활동을 했다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백봉신사상이라는 것이 있죠. 그 백봉신사상을, 그것도 딴 때도 아니고 작년 말에 대상을 받은 사람입니다. 대상. 2021년에 이어서 두 번째 대상. 이거 흔한 일이 아닙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. 백봉신사상이라는 거는요, 저도 정치부 기자 시절에 그걸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동료 국회의원, 그 다음에 국회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, 제가 이때 이제 해봤다는 거고, 그 다음에 각 상임위에 소속된 직원들, 이 사람들이 투표로 선정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동료 국회의원과 이제 정치 기사를 취재하고 쓰는 그 정치부 기자들, 그 다음에 각 상임위 직원들이니까 상임위 직원들은 자, 여야 의원들 가운데 누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가, 출석률은 좋은가, 이런 걸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.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은 점수를 준 사람이 박광원 전 원내대표다. 근데 이 사람이 당에서 그 측정한 이 평가 점수에는 미달했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평가가 맞는 거냐. 이런 거는 검증을 해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, 자, 근데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꺾은 김준혁 한신대 부교수라는 사람은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의 전략기획 부위원장입니다. 그리고 현재 경기도당 대변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. 이제 이 사람이 쓴 걸 봤더니 이 사람을 왜 친명계라고 하느냐?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, 조선시대 정조. 그 다음에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?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칭송 위주의 책을 썼더군요. 이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완벽한 찐명이다.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, 그런데 머니투데이가 취재한 결과를 봤더니 최종적으로 0.15%포인트 차이로, 요 정도 차이라고 하면요, 득표수로는 3표 차이라고 합니다. 3표 차이로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패한 거죠. 과거에 총선에서 문학진 전 의원이 3표 차이로 진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 보면 문세표 이렇게 그 기사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, 여기는 경선에서 3표 차이로 졌다는 거죠. 민주당 그 경선은요, 일반 시민이 50%, 권리당원이 50%, 이렇게 해서 ARS 투표를 합니다. 근데 이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일반 시민 투표에서는 61%를 얻었다는 거죠. 그리고 김준혁 전 교수는 39%를 얻었다는 겁니다. 거의 6대4 비율.
근데 여기에서 20%를 감산하니까 61%에서 그러면 대략 한 12.2점 정도가 됩니다. 12.2점 정도가 감산이 되면 48.8 요 정도를 얻게 되고, 그러면 이제 그 김준혁 부교수는 39라고 했죠. 그럼 48.8과 39면은 9.8점 차이가 납니다. 이거를 이제 뒤집었다는 거죠. 그럼 9.95 정도를 이겼다는 겁니다. 김준혁 교수가 어디에서? 권리당원 투표에서. 그러면은 대략 한 뭐 9.95점 정도면 한 54한 7, 8 뭐 이 정도. 그 다음에 박광원 전 원내대표는 권리당원에서 뭐 한 40 뭐 4점 얼마 뭐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대략 한 45대 55 정도로 권리당원에서 밀렸다.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산하면 0.15%포인트 차이. 이렇게 이제 졌다는 건데, 자, 이 김준혁 부교수라는 사람은 2022년 수원시장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신인 가점도 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로지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20% 감산 때문에 김준혁 부교수가 당선이 된 거다. 이런 거죠. 결국 권리당원 투표에서 10%포인트 정도 밀렸다.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권리당원 투표라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. 그러니까 박광원 전 원내대표는 백봉신사상, 그러니까 동료 국회의원이나 이 정치부 기자들,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직원들,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정활동 우수평가를 받았는데, 그것도 보통 우수가 아니고 최우수죠. 대상이면. 그거를 받았는데, 민주당의 시스템에 의해서는 하위 20%에 들어갔다.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스템이 잘 된 거냐?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이재명 대표가 늘 얘기하는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.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시스템 얘기가 나왔을 때, 제가 시스템 공천을 민주당이 확정했다고 했을 때 제목이 시스템에 의한 공천 배제, 이런 제목을 한번 단 적이 있습니다. 딱 그대로 된 겁니다.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의정활동 최우수 평가를 받는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배제된 거지.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의한 배제다.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또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죠.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워낙 부실하거나 아니면 비명계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실제 경선에서 뒤집기가 쉽지가 않다.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. 자, 이제 박광원 전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공천 탈락을 했으니까 뭐 수원정에서는 뭐 다시 못 나오는 거죠. 그 선거법에 따라서. 자, 그러면 수원정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지금 공천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근데 아마 이수정 교수가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그 지역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다.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경쟁 상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. 김준혁 교수로. 그것도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박광원 전 원내대표보다 훨씬 못한, 그리고 정치권에는 별로 민주당 주변 빼놓고서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과 이수정 교수가 이제 총선에서 맞붙게 됐다. 그렇게 보면 이수정 교수로서는 아마 박광원 전 원내대표보다는 김준혁 부교수가 상대하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아마 이제 지금까지는 이수정, 박광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했었는데, 김준혁 부교수라는 사람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, 김준혁 부교수라는 사람은 이수정 교수보다는 일반에 아주 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에서는 개딸들의 지원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,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수정 교수한테는 보다 수월한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